부평구청장 후보자 토론회에서는 부평 미군기지와 삼보급단 등 군부대 이전 부지의 개발 계획과 부평 미군기지 내 건축물 철거를 두고 두 후보 간의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김포시장 선거에서는 후보자들 간 폭로전에 고소 고발까지 이어지며 선거진이 얼룩지고 있습니다. 인천 지역 시민단체들이 인천시장 후보들에게 10대 기후 공약을 제안했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들어있는지 전화 연결해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27일과 28일에 지방선거 사전투표가 있습니다. 투표 전 주의해야 할 것들이 있는데요. 미리 살펴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부평구청장 후보자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차준택 후보와 국민의힘 유재홍 후보가 토론회에서 맞붙었는데요. 부평 미군기지와 삼보급단 등 군부대 이전 부지의 개발 계획을 두고 격돌했습니다. 특히 부평 미군기지 내 건축물 철거를 두고 두 후보 간의 의견이 엇갈렸는데요. 이재필 기자가 소식 전해왔습니다. 부평구청장 후보자 초청 토론회. 토론회에서 가장 눈에 띄었던 것은 부평 미군기지 및 제3보급단의 부지 활용 방안이었습니다. 군부대 이전 부지의 성공적 개발은 두 후보 모두 핵심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는 상황. 먼저 더불어민주당의 차준택 후보는 자신의 임기 중 부평 미군기지를 개방하고 3보급단의 이전을 확정한 점을 성과로 강조했습니다. 이어 개발 계획에 대해서는 3보급단의 경우 녹지를 최대한 확보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특히 부평 미군기지의 경우 조병창 등 역사 흔적들을 활용해 시민공원을 조성할 계획인데 구체적인 구성 계획은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결정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역사와 문화가 같이 스토리로 엮이는 그런 공원이 돼야 좀 더 다른 지역에 있는 공원들과 차별화되는 다른 외지에서도 찾아올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하지만 주민들의 뜻이 제일 우선이기 때문에 어떻게 모아지는지 어떻게 모아갈지 이 고민을 할 겁니다. 유재홍 후보는 부평 미군기지와 삼보급단을 하나로 묶어 종합개발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지역을 미니 신도시로 개발하겠다고 공약한 유재홍 후보. 특히 그는 부평 미군기지 내 옛 건물들을 철거하고 시민공원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군기지 내에 폐 건물들을 전부 철거하고 시민공원으로 조성해서 인근 현대동화, 우성 등 재건축 시에 용적률과 건폐율을 대폭 상향시켜서 명품 도시로 개발하면 앞으로의 부평의 미래는 밝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차준택 후보는 곧바로 부평 미군기지 내 옛 건물들을 철거하겠다는 유재홍 후보의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부평 미군기지 내 건축물은 문화재청 역시 그 역사적 가치를 인정하고 있는데 지역 내에서는 오염 정화를 위한 철거를 두고 지역 주민 간 의견이 대립 중인 상황. 특히 차준택 후보는 유재홍 후보에게 역사적 흔적을 철거하고 지역의 가치를 어떻게 보존할 수 있을지를 물었습니다. 2019년도에 여기서 이제 이슈 토크에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미군 기지의 미래, 그 다음에 현재, 과거를 아우를 수 있는 그런 모델링을 우리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 봐야 된다. 근데 이게 폐건물을 아예 다 철거한다는, 과거를 그럼 어떻게 남길 건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시민사회단체나 여러 창구를 통해 한두 개의 건물 정도는 아마 전체를 존립해 가면서 그 지역의 역사와 문화성, 그리고 또 시민들이 바라는 공원을 만들고 싶고요. 거기는 그동안 피해를 본, 미군 부대 때문에 그동안 피해를 본 주민들을 위한 주민시설, 주민공원, 부평구민을 위한 공원으로 만들어야 되고. 두 후보는 이외에도 한국GM의 전기차 생산시설 유치 방안과 재정자립도 개선 방안, 주요 공약 등을 발표했습니다. 부평구청장 후보자 토론회는 오는 26일 오후 9시 30분 채널 25번 LG 헬로비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필입니다. 6일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첫 주말을 맞아 부천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의 합동 유세가 열렸습니다. 김동연 경기지사 후보와 조용익 부천시장 후보는 22일 부천중앙공원에서 함께 유세 차량에 올라 유권자들 앞에서 지지를 호소했는데요. 김동연 후보는 이 자리에서 지난 10년간 문화도시를 완성한 부천시는 새 전환 시대를 맞아 이제는 첨단 산업도시가 돼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부천 지하철 시대를 개막하고 조정 대상 지역 해제를 기반으로 한 부동산 안정, 중동 1기 신도시와 원도심 재정비에 나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와 함께 조용익 후보는 국민의힘 후보는 지방선거 공약으로 내놓은 재산세 감면 등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 없다며 앞선 경쟁력으로 반드시 승리해 부천을 지켜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합동 유세에는 윤호중 민주당 공동 비상대책위원장과 안민석 선대위 상임선대위원장, 부천 4개 지역 국회의원들이 참석했습니다. 한편 김동연 후보는 같은 날 오전 경기도 내 투기 과열지구와 부천을 포함한 조정 대상 지역의 해제를 정부와 국토부에 요구했습니다. 경기도지사 여야 후보들이 김포 시민들의 염원인 교통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공식 선거전에 돌입한 이후 첫 주말인 22일,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는 김포 한강신도시에서 같은 당 소속인 정하영 김포시장 후보와 정책 협약을 맺었습니다. 두 후보는 서울 지하철 5호선을 김포까지 연결하고 인천 지하철 2호선과 GTX는 빠르게 착공시키겠다며 특히 GTX D 노선은 서울 강남 8당까지 연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공식 선거전 시작 직후인 지난 20일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지사 후보도 김포 사후역 앞에서 같은 당 소속인 김병수 김포시장 후보와 합동 유세를 펼쳤습니다. 두 후보는 GTX 노선 변경이 아닌 김포 한강선, 김포 8당선을 약속하겠다며 GTX D 김포 8당 노선을 실현하고 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에는 즉시 착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폭로전에 고소, 고발까지 이어지면서 김포시장 선거전이 난타전으로 얼룩지고 있습니다. 정하영 김포시장 후보는 22일 김병수 국민의힘 김포시장 후보에 대해 허위사실 공표와 후보자 비방죄로 김포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정 후보는 김포시 선거관리위원회에도 같은 내용으로 고발장을 접수하며 김병수 후보가 허위사실을 근거로 기자회견을 열고 가짜뉴스를 퍼뜨려 후보자를 비방하고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정하영 후보의 법적 대응에 김병수 후보 측도 23일 정 후보를 맞고발했습니다. 김 후보 측은 23일 사실에 기반한 기자회견을 허위사실로 고발한 행위 자체가 허위사실 공포여서 맞대응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앞서 김병수 국민의힘 김포시장 후보와 국민의힘 시도의원 출마자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정하영 후보 측근 인사와 관계가 의심되는 관계사가 개발사업 용역비로 45억 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그릇을 던진 6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인천지법은 2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6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는데요. A씨는 20일 오후 9시 35분쯤 인천 계양구의 한 상가에서 술을 마시다가 주변에서 유세를 하고 있던 이재명 후보에게 치킨뼈를 담는 철제 그릇을 던져 선거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천 시민단체들이 인천시장 후보들에게 10대 기후 공약을 제안했습니다. 네, 인천환경운동연합 기후에너지국장 이완규 국장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국장님 먼저 시민단체가 제안한 10대 기후 주요 공약들을 살펴볼까요? 예, 지구 기온 1.5도 상승을 막기 위해서 전 세계가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절반 이상 줄여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인천은 서울과 경기도에 전력을 보내기 위해 인천이 소비하지 않는 전력을 2.41배 생산하고 있는데요. 2030년까지 영흥석탄 발전소를 폐지할 것과 그곳에서 일하는 노동자와 주민들이 동의하는 정의로운 정책 수립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2025년까지 2010년 대비 최종 에너지 소비를 10% 줄이고요. 전력 사용량 중에 20%를 재생에너지로 생산할 것을 요구를 했습니다. 추가로 갯벌을 보호하자는 것과 지역사회 통합 돌봄 체계에 2023년까지 기후 대응 기금을 마련하자라는 것을 넣었습니다. 네, 시민이 온라인을 통해 제안한 주요 공약들도 짚어주실까요? 예, 시민들께서는 인천 갯벌을 세계 자연유산 등재하자고 하는 내용들이 많았고요. 인천 전 지역을 자전거 도로로 만들어 달라는 얘기가 있었고, 특히 이제 경인고속도로하고 인천대로가 지하화되면 그 위에 자전거 도로를 설치하고 자전거 도로 위에 태양광 발전을 설치해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마다 중고 물품을 수리하고 교환하고 배송까지 지원하는 자원순환센터를 만들어 달라는 것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닭발 가지치기라고 하는데 그 인간 편의주의적인 그 가지치기를 좀 중단해 달라는 요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계양산을 생태문화 특구로 지정해 달라는 요구도 있었습니다. 네,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끝으로 기후 정책과 관련해서 인천 정치권에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예, 지난주에 세계 기상기구가 기후변화 주요 지표 4종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라고 발표를 한 상황입니다. 그러자 이제 유엔 사무총장은 이 보고서는 기후 붕괴 문제 해결에 실패한 인류에 관한 암담한 내용을 담고 있다면서 화석연료 사용을 끝내고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에 속도를 내야 한다라고 이제 우려의 뜻을 표명했는데요. 근데 지금 인천시장 유력 후보 중에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 중립에 대한 언급 자체가 없는 후보가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공약으로 제시했으면 합니다. 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인천환경운동연합 이완기 기후에너지국장이었습니다.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이제 남은 날짜가 한 자릿수로 줄어든 가운데 오는 금요일과 토요일에는 사전투표가 실시됩니다. 네, 지역을 위해 4년간 일할 사람으로 누가 적합할까요? 시민들이 목소리를 낼 날이 가까워지고 있는데요. 투표할 때 주의해야 할 점들을 짚어봤습니다. 홍하영 기자입니다. 단체장과 교육감, 지방의회 의원을 뽑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일 투표가 어려운 시민들은 27일, 28일 이틀에 걸쳐 사전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먼저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다만 코로나19 확진으로 격리 중인 유권자는 비확진자의 투표가 끝나고 따로 투표를 합니다. 사전투표의 경우 28일 토요일에 한해 오후 6시 30분부터 8시까지, 선거일에는 오후 6시 30분부터 7시 30분까지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투표 인증 사진도 기본인데 엄지를 들어올리거나 손가락으로 기호를 표시한 인증샷, 후보자의 선거 벽보 등을 배경으로 한 사진도 허용됩니다. 하지만 인증 사진은 무조건 투표소 밖에서 촬영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 촬영을 금지하는 것은 투표의 비밀 보장, 그리고 불법적으로 표를 사고 파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서입니다. 기표소 안이 아니라 하더라도 투표소 안에서는 질서 유지를 위해서 촬영이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선거일에도 투표 참여 권유는 가능하지만 투표소 100m 이내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해달라는 등의 선거운동은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온라인이나 SNS를 통한 선거운동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투표를 하러 갈 때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지참은 필수입니다. 관공서나 공공기관이 발행하고 사진이 붙어 있어 본인 확인이 가능한 주민등록증, 국가공인자격증, 학생증 등이 해당됩니다. 지난 대선부터 모바일 신분증도 인정됐는데 캡처 사진이 아닌 실제 앱 실행 과정을 확인시켜줘야 합니다. 사전투표는 전국 사전투표소 어디서든지 가능하며 위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홍하영입니다. 인천시가 지난해 신규 고용이 있었던 국내외 투자기업에 고용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인천시는 상시 고용 인원 1인당 최대 50만 원에서 6개월까지 고용 보조금을 지급하는데요. 국내 기업인 경우 인천시 밖에서 인천시 안으로 유치한 기업의 본사, 공장, 연구소, 연수원으로 지난해 신규 고용 인원이 전년보다 30명을 초과해야 합니다. 시가 유치한 외국인 투자 기업인 경우에는 외국인 투자 비율이 30% 이상이며 지난해 연간 신규 고용 인원이 전년보다 20명을 초과해야 합니다.